네, 이어서 오늘도 영주를 애정하는 영주 박사 김수종 기자와 영주 토파보기 코너 함께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바쁘셨더라고요. 네, 좀 바빴습니다만 네. 뭐 이제 더위가 좀 가셔서 기분 좋게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많은 소식 준비해 주셨어요. 자, 첫 번째 영주 토파보기 어떤 소식인가요? 네, 그 제1회 김동국 아동문학상에 대한 소식을 짧게 가져왔습니다. 아동문학상, 네, 김동국 아동문학상 이번에 처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수상하신 분, 또 선정 작품, 네, 어떤 내용인지 또 궁금하네요. 네, 김동국 아동문학상이라고 하면 그 1950년대, 60년대 영주에서 주로 동시를 쓰던 김동국 선생을 추모하고 기리기 위해 생긴 문학상입니다. 김동국 선생은 지난 80년대, 87년도, 8년도쯤에 달팽이라는 동시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던 영주가 낳은 아동문학상이고 동시 작가입니다. 그분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김동국 아동문학상이 생겼고 1회 수상자로 대구에서 활동하시는 강영희 선생님이 두만강 물소리라는 작품으로 수상을 했습니다. 강영희 선생님 일본 교토에서 태어나서 대구 경북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작가이시고 대구 아동문학 대구 지회장, 영남 지회장도 하셨고요. 그다음 샛별문학상, 영남 아동문학상, 박경중 아동문학상, 김영일 아동문학상 등을 수상하신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사람인데 강영희라고 하면 다들 여자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여자분이 아니고 80대의 남자 어르신이고 지금은 사실 휠체어를 타고 다닐 정도로 네. 좀 나이 드신 할아버지이십니다. 이 시대 어디 남자분 성함을 이렇게 영희라고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남자분이라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아마 부모님이 글 쓰시라고 아마 이쁜 이름을 지어주셔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랬구나. 딸을 바라셨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강영희 80대 우리 남자 어르신께서 1회 네, 수상자로 선정이 되셨고요. 작품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수상한 작품이 이번에? 그러니까 두만강 물소리라고 하는 시입니다. 두만강 물소리.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아동문학상 제1회잖아요. 김동국 아동문학상. 우리 영주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분에 대해서 조금 앞에 이제 달팽이라는 시가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우리 유명한 작가분이셨지만 또 다른 쪽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다면서요. 원래 50년대, 60년대에 주로 동시를 많이 쓰긴 했습니다마는 사실 김동국 선생은 아동문학사 동시 작가보다는 특수교육 관련해서는 한국의 특수교육을 처음으로 도입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968년도에 대구에서 공립특수학교로 최초의 남녀학교 설립을 주도하셨고 그다음에 특수교육진흥법이라고 해서 특수아동들을 가르치는 진흥법을 처음으로 박정희 시대 그 어려운 시대에 만드는 걸 주도하신 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구 계명대학교에서 특수교육에 대한 석사 학위를 받으셨는데 당시의 논문이 국내 최초의 특수교육 석사 논문으로도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동문학가로도 유명하지만 특수교육 교사로도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또 아동문학가라 워낙 유명하시다 보니까 영주에서 좀 주도적으로 아동문학상을 만들게 되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10여 년 전에 그 김동국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 제가 부고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네. 부고기사 썼을 때 정말 영주에 큰 별이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팠었는데 다행히 손녀분이 저한테 전화 와서 부고기사 참 고맙게 잘 읽었다라고 해서 뭐 그런 애잔함도 있고 또 기쁨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네, 10여 년 전에 네. 예, 고인이 되셨고 우리 영주에 이렇게 정말 큰 인물이셨고 아동문학가이자 특수교육을 도입한 대단한 우리 그렇습니다. 김동국 선생을 기리면서 제1회 아동문학상이 올해 영주에서 이렇게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자, 1959년이죠. 우리 또 전국 최초의 우리 영주에 네, 전국 그렇습니다. 최초의 아동문학 단체였죠. 아동문학 소백동인회가 네. 생겼거든요. 네. 예, 요것도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그렇죠. 사실은 전쟁 이후에 뭐 박인환 시인 같은 경우에는 신춘문예가 다시 부활한 것도 놀라운 일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군구 단위죠. 그것도 경상도의 작은 시였던 영주, 그때 당시에는 군이었죠. 군에서 교사들 중심이 되어서 아동문학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전국 최초로 만든 지역 아동문학회입니다. 그래서 김동국 선생님 추측이 되어서 진짜 50년대, 60년대 이 당시에 지역에서 정말 아동문학들 시들을 많이 쓰고 교사들이 모이면서 네.
정말 지역의 어린이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한 그런 문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소백 문학 동인회의 지금 회장이 김동국 선생의 3종 조카인 동양대 김정한 전 교수께서 하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프라이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지역에 그런 문학회가 활동하는 것 자체도 놀라운 일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영주로서는 참 긍지를 가져야 될 맞아요.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이 우리 영주에 이렇게 참 많은지 네, 몰랐어요. 맞습니다. 하나하나 맞습니다. 알아가는 재미가 있고 네. 우리 영주가 또 아동 친화 도시라고 하는데 이게 예전부터 이런 아동 문학 단체도 있었던 만큼 아동 친화 도시로서 앞으로 더 많은 변화를 또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은요. 영주 돋보기에서도 제가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진짜 영화 같은 일이 네, 우리 풍기에서 일어났어요. 맞습니다. 풍기중학교 축구부 네, 전국대회 네, 우승했다는 소식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날 생중계를 유튜브로 많이 했었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정말 손에 땀을 쥐고 응원을 했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결승전에서 1대1로 비기고 승부차기도 무려 9대8까지 갔으니까 9대8까지 갔습니다. 올림픽 경기보다도 정말 더 재미있는 경기였다라는 얘기도 하시고요. 정말 시골 축구부의 뭐 반전이다. 그리고 정말 영화 같은 일이고 얼마 전에 폐막이 됐던 그 일본의 고시엔 고교 야구 대회 교토국제고의 우승과도 비슷한 점이 있어서 참 공교롭게도 더 재밌다라는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네. 예, 조금 더 재밌는 얘기들 전해주시죠. 그렇죠. 풍기중학교 축구부 아까 49년 되셨다고 했는데 중간에 이제 맥이 끊어졌다가 다시 부활한 거는 사실은 43년 정도, 2년 3년 정도 됐습니다. 83년도에 다시 부활해서 지금까지는 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제가 어릴 때 풍기초등학교, 풍기중학교, 혹은 금괴중학교, 풍기고등학교 굉장히 축구를 잘했었어요. 예전부터. 정말 풍기 사람들은 축구에 미쳤다라고 할 정도의 축구에 대한 그런 긍지나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곳이었었어요. 그래서 83년도부터 꾸준히 했고 이번에 정말 전국대회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대회 우승은 처음이지만 대구 경북이라든가 전국대회 준우승까지는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기중학교 저력을 보는데 너무 재밌게도 일본의 그 교토국제고가 전체 학생 69명 중에 야구 선수가 60명이더라고요. 그 9명 나머지 9명도 사실 야구하던 사람들이고 풍기중학교도 재밌는 게 전체 남자 학생 67명 중에 축구 선수가 32명인데 사실은 뭐 다치거나 그만둔 사람까지 합치면 40명 정도가 축구 선수입니다. 이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소수정예죠. 작지만 소수정예를 열심히 하는 팀들이 승리할 수 있는 모습들, 강한 모습들을 저는 풍기중학교가 저력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영화 같은 이야기라고 했지만 진짜 많은 그 감독님이나 시나리오 작가들이 이런 주제를 갖고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아이디어로도 영화나 소설 제목으로도 내용으로도 참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 보여준 우리 풍기중학교 축구부였고요. 9월 달에 이 영주시 축구의 주간으로 카퍼레이드도 계획돼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9월 6일 날 영주시하고 풍기읍내를 차를 타고 한 바퀴 도는 카퍼레이드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학생 대부분 축구 선수뿐만 아니라 풍기중학교 학생 대부분이 같이 차를 타서 기쁨이죠. 영주에 풍기라는 게 그러면 풍요로운 기운이지 않습니까? 풍요로운 기운, 좋은 기운을 영주 전체에 확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를 확 이렇게 전파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카퍼레이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박수 보내주고 우리 학생들 응원해 주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들어볼 텐데 이번에는 여기 기자님이 현장까지 직접 나갔다 오셨다면서요? 네, 영주댐 지금 영주시에서는 영주호 개발가를 만들었습니다. 개발가를 만들어서 제가 현장 가서 좀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볼까요? 네, 화면을 보시고서 다시 네.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더우시죠? 저는 오늘 무척 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영주댐에 나와 있습니다. 영주시 평읍면 용열리에 자리하고 있는 영주댐입니다. 영주댐을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댐 자체는 수자원 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댐의 수변 공간들, 특히 공원 부지라든가 여러 땅들은 영주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영주시가 영주댐 개발가를 만들었습니다. 왜냐?
영주댐에 대한 전반적인 관광자원 혹은 주변의 생태 혹은 늪지들을 개발해서 공원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영주시가 수변공원을 만들겠다고 해서 용역을 냈었고 얼마 전에 발표 대회를 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보면서 저 북쪽에 댐의 북쪽입니다. 영주댐 2, 3면의 석포리 내림리 지역에 40만 평 규모니까 아마 동양대 부지 한 4배 정도 되는 아주 큰 규모의 생태정원 혹은 생태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공원이 아니라 정부가 생각하는 이상의 국가정원급의 아주 큰 공원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자면 소백산 국립공원처럼 영주댐 주변에 습지로 만든 국립공원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박남서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 속에서 작년에 이 댐이 완공했습니다. 완공했고 앞으로 댐을 관광자원화해서 영주의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걸 포함해서 영주에 있는 시민들도 안정적인 쉼터, 휴식처를 제공하는 그런 공원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저도 앞으로 많이 기대하면서 영주댐 주변의 생태공원이 아주 잘 되기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박수로 응원하면서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는데 저도 일조하고 싶습니다. 영주 FM 방송의 김수정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7월이죠. 우리 영주시의 영주호 개발과가 발족을 했고요. 또 지난 8월 19일에는 영주댐 수생태정원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보고회가 개최됐단 말이죠. 네, 이날 보고에 다녀오셨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나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수생태 공원을 준비하는 곳이 2, 3면 내림리 그다음에 석포리 정도 준비하거든요. 평수로 한 40만 평 정도 되는데 그 수생태 공원을 어떻게 만들고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누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감이 안 오지만 수생태 공원이라고 쉽게 표현하자면 물이 있는 옆에 있는 습지 공원이라고 보시면 되죠. 제가 앞에 VCR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백산 국립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소백산 네. 국립공원처럼 영주댐 수변에다가 습지 국립공원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규모가 40만 평이면 영주의 작은 한 동네 정도 되는 규모죠. 그러니까 아주 큰 정도의 생태 습지 공원을 만들어서 누구나 다 와서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이건 뭐 관광도 필요하지만 영주의 지역 주민들도 휴식의 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준비를 했었고 장기적으로 이제 1, 2년, 2, 3년 안에 이제 털을 닦아서 준비하자고 하는 그런 보고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주 개발의 의미에서 보자면 저도 상당히 수생태 공원에 기대가 큰 사항입니다. 네. 자, 수생태 정원뿐만 아니라 또 요거 이름도 너무 예뻐서 그 영주호 하트섬. 네, 관광 콘텐츠 발굴하겠다는 용역 착수 보고에도 있었더라고요. 네, 요건 또 뭐 어떻게 다른가요? 지금 영주 중앙에 보면 그 용마루 다리 있거든요. 다리 건너면 네. 섬의 모양이 마치 이제 하트 모양이죠. 심장 모양처럼 된 아주 이쁜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을 이제 영주시에서는 하트섬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사실은 하트섬 한번 둘러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영주에 새로운 섬이 생겼다. 물론 무선마을 같은 섬도 있긴 하지만 이것도 다리가 있긴 합니다. 아주 이쁜 섬이 하나 생겼다는 생각이 들고 이 섬을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영주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수생태 공원에 대한 개발 계획을 만들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주시하고 어제도 잠깐 미팅을 했었는데 뭐 짚라인이라고 그러죠. 짚라인 같은 것도 이제 만들 생각이 있고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그게 이제 수자원 개발 공사를 하고 관계해서 영주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또 영주시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이 친구들이 지금 다양한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뭐 여러 군데 섬을 둘러보고 관광지를 둘러봤는데 제가 딱 느끼면 남이섬 같은 개발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확 들더라고요. 남이섬은 물론 이제 개인 섬이고 평지다 보니까 여기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정말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약간 산의 모양이기 때문에 모양을 어떻게 변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또한 내부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물론 수자원공사 환경부들하고 좀 조율을 하기는 해야겠지만 용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하나의 섬을
관광 자원으로 또는 정말 내실이 있는 뭐 섬으로서 뭐 섬이란 건 다양한 개발의 형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문학의 섬이라든가 예술의 섬이라든가 네. 이런 형태로 해서 개발한다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필요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남이섬 같은 것을 벤치마킹하는 게 가장 절실한 지금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이섬은 정말 뭐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는데 네. 하트섬이라는 이름 자체도 너무 예쁘게 잘 지어진 것 같아요. 섬이 뭐 크기가 크진 않지만 저는 뭐 잘만 개발하면 아주 그냥 영주의 또 다른 명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여러 번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든 상황입니다. 기대를 하면서 하트섬의 모습을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 2023년이죠. 지난해 7년 만에 우리 영주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영주댐 준공이 승인이 됐습니다. 이 영주댐 주변이 정말 잘 개발이 돼서 우리 영주 지역 발전에 또 새로운 발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도 김수종 기자와 함께 영주 토파보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